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오메가3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암 환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암 환자에게 오메가3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오메가3의 역할은 사실 오메가3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는 일단은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이게 세포막을,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그냥 무슨 뭐 단백질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포막은요, 지방, 오메가3나 오메가6나 이런 지방산하고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세포막입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우리가 벽 쌓듯이 그 뭐 시멘트 뭐 해가지고서 하는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오메가3는 오메가6 지방산과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블럭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거든요.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에 염증이 적어져요.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은 염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때요? 자가 면역이라든지 대사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오메가6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오메가3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는 이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염증성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단순히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암으로도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메가3로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필요하고, 또 오메가3가 중요한 거는요, 오메가3로 이렇게 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좋아요. 영양 공급도 좋고.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우리가 불포화지방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분자 구조에서 포화지방산은 아주 밀집이 돼요. 밀집이 돼서 이 안으로 어떤 산소나 영양소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틈이 많아요. 그래서 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거든요. 특히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좋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3는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하게끔 해줘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바로 이제 세포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모세혈관에서 원활하게 산소 공급. 우리 암에서는 특히 산소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암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또 오메가3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메가3가 어떤 우리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암 환자 오메가3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오메가3는 특별한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양으로 기준은 돼 있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쓰게 되면은 한 1g 쓰는 경우도 있고 2g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크게 어떤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기준은 크게는 없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동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식물성은 우리가 DHA나 EPA가 적은 순수 오메가3가 이제 많은 부분. 되게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DHA나 EPA보다는 순수 오메가3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에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식물성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그 세포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HA나 EPA가 많은 것은 동물성이죠. 근데 이제 동물성 오메가3의 단점이, 여기에는 식물성에 비해서 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함유된 게 많아요.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 그럼 전체가 오메가3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안에는 절반 정도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 물질로는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제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에 많이 필요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어떤 뇌에 전이된 암이라든지 아니면 뇌암인 경우에는 오히려 동물성 오메가3가 좋으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DHA나 EPA는 되게 이제 BBB라 해서 뇌 장벽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고, 단지 용량은 아주 탄력적입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비타민C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는 우리 환자분도 아마 그리 많이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C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비타민C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항산화제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작용이 이제 우리 비타민C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암 환자한테서 비타민C를 쓰는 것은 그 항산화 작용 외에 또 하나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로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량을 쓰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용량,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거, 일반적인 개념의 비타민C는 사실은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6g 먹는 경우도 있고, 9g 먹는 경우도 있고, 12g 정도. 되게 이제 많이 먹으면 12g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12g 먹는데 만약에 뭐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시죠. 줄여서 나한테 설사가 나지 않는 그 경계선 부근이 나한테 맞는 용량이에요. 또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비타민C가 아주 시잖아요. 먹으면은 뭐 위장장애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또 요즘에는 그런 그 위장 장애를 좀 줄일 수 있는 리포소말 비타민C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도 보면은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사실은 운동이 좋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산화물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항산화시키는 기능, 그게 이제 저용량으로 썼을 경우에 비타민C 역할이고,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의 암을 죽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이제 고용량이죠. 고용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세포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이 비타민C가 이게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암세포에는 이 과산화수소를 물하고 그 다음에 수소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가 암세포에는 없어요. 근데 정상세포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이 들어가요. 가는데 이것을 정상세포에서는 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무해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에는 아주 유독성을 발휘를 하고, 정상세포에는 무해한 기능을 하는 게 비타민C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량을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쓰는 이제 고용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용량이고 혈중 농도를 아주 높이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40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용량일수록 그런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가 암 환자한테 쓰는 것은 그런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을 같이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걸러지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든지 항암 작용을 하든지 사용하고 나면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왜 이제 그 배출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비타민C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출이 돼버리거든요. 벌써 이제 몸에 들어오고 나서 4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시간 정도 되면 거의 방광의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왜 이제 비타민C를 이렇게 빠른 배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은 횟수를 얼마 정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마 소변하고 관련돼서 물어본 것은 비타민 C를 썼을 경우에 소변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결석 같은 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변 문제를 항상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